상호주의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경직된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해가는데 조건이 다르고 서로 처지가 너무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다른데, 이게 상호주의해서 어떤 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네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이게 상호주의 아니겠어?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남북관계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평화, 신뢰, 이런 그 목적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놓고 그때그때 우리가 판단해야지 그냥 상호주의라는 이런 원칙에 묶어두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일방주의적 퍼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놓고 신뢰를 확보하고 결국은 남북 간의 대화로서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냐. 그래서 실용주의,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정책 개념은 실용주의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를 수사의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에 있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투명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추세가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 비록 통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고 합법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제가 이 점은 참여정부부터는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용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남북관계 형성에 있어서 초법적인 통치행위가 성립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단 하나 그것은 국민들이 수용해 줄 때만 최고 통치권자의 초법적 통치행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마당이면 어려운 거 아니냐. 그 당시는 그렇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 선택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이제 그동안에 몇 번 작은 일들은 있었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서 대화를 중단했을 때 한국도 중단해버리고 일방적 통보가 왔을 때 내가 거절하라고 명령하고 했습니다. 한 번은 거절을 했는데 우리 통일부라는 데가 또 그렇습니다. 통일부라는 데가 어찌든지 일이 되게 하려는 부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지시를 해도 이건 좀 다릅니다 하고 해석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어지간하면은 대화를 끊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을 크게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문책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대북 지원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이기도 하고 원칙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북 지원을 끊고 있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 또 무슨 상호주의 원칙 이런 원칙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겠다. 그 판단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외 동시행동 원칙이나 정부 민간 분리 원칙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9.19 공동선언에 보면은 바로 이 문제가 같이 다 들어있습니다. 평화체제 협상에 관한 조항도 들어있고 그 이후 그렇습니다. 들어있고 또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9 공동선언을 그것이 지금 그냥 저렇게 표류하고 있으니까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이 이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9.19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미국이 한 발 물러서고 또 물러섰다기보다는 이런 거 BDA 문제가 딱 걸렸는데 참 저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9.19 성명을 서명하고 있는데 그 2, 3일 전에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미 그 방코 델타 아시아에 대한 계좌 동결 조치를 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보기에는 국무부가 미처 몰랐던 거 아닌가. 북경에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하루 이틀 전에 제재는 나와버렸고 나온 것을 풀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또 한편 보면 재무부하고 국무부 사이에 이 점에 관해서 원칙에 관한 해석이 많이 달라서 정치적 유연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재무부는 법대로 가자. 이런 것처럼 추측이 됩니다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좀 9.19 선언이 그냥 탄생하자마자 땅에 묻혀버렸습니다만은 그래 이제 또 봄이 오면 다시 싹이 트고 올라오면서 바로 이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와 평화 체제 구축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그 다자안보 체제 또는 평화 체제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용건 의원님 신뢰 말씀도 주시고 일관성 말씀, 합의 말씀 다 주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북 정책 협의 체제 소위 각계각층의 대표적 지도자들 또는 원로들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이분들 모아놓으면 서로 통화가 안 됩니다. 말을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좌우 대립을 너무 심하게 겪었고 전쟁까지 치르고 독재라는 세월을 거치는 동안 그러니까 식민지 좌우 대결 군사 독재 이거 하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개념이 달랐어요. 참 좋은 얘기인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거 한번 해보자고 맨 처음에 고건 총리를 기용했었죠. 그래서 고건 총리가 다리가 돼서 그쪽하고 내하고 좀 가까워질 거라는 희망으로 그랬는데 오히려 저하고 저희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왕따가 되는 그런 체제에 있는 것이죠. 중간에 선 사람이 양쪽을 끌어당기질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하여튼 실패한 인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해버린 인사죠. 링컨 대통령의 포용 인사가 제가 김건태 씨나 정동영 씨를 내각에 기용한 그 정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책에 오래오래 남고 남들이 연설할 때마다 그분 포용 인사했다고 다 인용해 쌌는데 저는 비슷하게 하고 또 인사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사니까 힘듭니다. 링컨 흉내 좀 내려고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